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입니다. 오늘은 며칠이나요? 오늘이 2일인 것 같습니다. 2일. 12월하고도 2일. 날씨가 많이 춥네요. 아침에 잠깐 나갔다가 추워서 얼른 들어왔습니다. 핸드폰까지 그냥 추워가지고 땅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깨졌나 해서 그냥 깜짝 놀라고. 어제는 갑진이었고요. 갑진이었고 그 계룡산 줄기라 그러나요? 공주를 갔다 왔어요. 미시에 가게 됐어요. 신원사라는 절을 다녀왔어요. 진시인가 진시 정도 진시의 구성수가 연월시가 딱 동일한 상태 속에서 됐을 때 아침 일찍 가가지고 사시공양 사실 아침에 그 스님들 기도하시는 거 아침 기도하는 거 같이 보고 같이 참여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침 일찍 가니까 공기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그 법당에서 이렇게 천수경을 하시는데 좀 초보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천수경 하시는 게 조금 좀 그랬습니다. 뭔 절이야 거기가? 계룡중견절인데 거기를 이렇게 참여했죠. 근데 신원사라고 해요. 절이 신원사였어요. 신원사. 근데 원래 단풍이 유명한 곳인데 제가 가니까 단풍이 이미 다 졌고 좀 쓸쓸하고 좀 그랬죠. 좀 늦게 간 것 같아요. 일찍 가봤으면 단풍이 참 멋있던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단풍나무가 많이 있고 상당히 넓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법당의 기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법당은 맑고 깨끗하고 부처님을 한 3분 정도 모셔둔 것 같아요. 아미타 부처님하고 이렇게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기타 다른 장소는 제가 극히 권유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법당은 상당히 기운이 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앞에 물줄기도 있어요. 강물은 아니고 시냇물은 아니고 계곡물이라고 하나? 물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서 여기도 손님이랑은 그렇고 뭐라 그러죠? 절에 찾아오시는 분들 꽤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단풍을 워낙 좋아해서 매년 내장산을 자주 갔어요. 근데 올해는 좀 못 갔습니다. 아직 못 가는데 갔어야 되는데 올해도 그 단풍이 좀 좋았다고 하는데 수일에 한번 또 결정을 해서 단풍이 졌지만 한번 가볼까도 생각합니다. 신원사에서 단풍을 좀 더 많이 봤으면 좋았을 것을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갈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주에서 내려서 바로 이렇게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또 택시를 타고 나와야 돼. 이게 좀 교통편이 좀 버스가 있긴 있다고 하는데 좀 자주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 신원사를 가신다고 하면 직접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좀 그렇다. 공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라 그러나요? 산줄기라 그러나? 산줄기가 뭐라 그러죠? 계룡산 줄기에서 내려온 줄기인데 계룡산이 보니까 워낙 이렇게 강해요. 이렇게 산 자체가 산세도 그 뒷산이 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고 그 산세를 한번 눌렀어요. 이렇게 한번 딱 눌러놓은 상태 속에서 이렇게 아늑하게 잘 절터를 잡아서 이렇게 절을 잘 지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딱 눌렀기 때문에 절은 좀 안정감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계룡산 쪽에 기운이 세다고. 그냥 보니까 산이 높고
험한 데가 있고 산 모양이 이렇게 둥글진 않고 약간 이렇게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강한 기운을 누르고 한번 눌러놓은 상태에서 양쪽에서 포국을 해서 저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라 아늑하고 편하고 단풍나무가 많이 있고 잘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산기운이 좋냐 터가 좋냐 이런 거를 따질 때도 그곳에 나무가 잘 자라느냐 어떻게 자라느냐 어떤 나무가 자라느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뭐라 그러죠? 그 나무의 그 성장 모습에 따라서 터가 좋다 나쁘다 이것도 따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쪽에도 은행나무고 오래된 은행나무 있는 그 절이 있죠. 거기도 큰 오래된 나무가 있는 절이 있는데 그것처럼 그게 참 그 신원사에는 단풍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시기 바라요. 내장산 단풍도 아름답지만 거기도 단풍이 아름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장산도 뭐 단풍이 끝났지만 겨울이라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 내장산 그 뒷산에 어떤 슬픈 사연도 있어가지고 한번 단풍이 졌지만 또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뭐라 그러나요? 구성으로 보는 그 12월이라 그러나 12월 운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으로 보는 12월 중궁에 일이 왔습니다. 일. 그러면 이제 일이 왔으니까 내년에는 일이 왔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년을 대비한 이제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에도 이제 나에겐 이런 운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는 이제 안파와 파산의 영향이 좀 있긴 하지만 요거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구성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에 한해서만 좀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이제 구성 숫자로 얘기하는 거니까 좋아요, 알람, 구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제 동영상은 보시는 분만 보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인원의 변수가 항상 변하진 않아요. 꼭 그 인원에 딱 올라가질 않아. 좋아요, 알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중궁에 일이 왔습니다. 내년에 대한 어떤 그 예행 연습이죠. 병오년 자체가 이제 병화가 떴다고 하는 개념은 이제 이런 거죠. 병오년 자체가 떴습니다라고 하는 건 병화가 뭐 하려고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병화는 화극금을 하기 위해서 온 걸까? 목생화를 해서 화극금을 하려고 온 걸까? 금을 위해서 왔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금을 키우기 위해서, 금을 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무자달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어떻게 왜 왔을까 라고 무토는 뭘 하기 왔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오행적인 논리도 있지만 구성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중궁에 뭐가 왔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궁에 일이 온다. 이렇게 무자다는 중궁에 일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뜻이 와 있고요. 연반에서 일을 보고 일이라 이거는 일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일이라는 개념은 비밀사, 애정사, 슬픔, 어려움, 고통, 자식 이거의 덩어리를 끌고 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구성수 1이 왔다고 하는 개념은 비밀사, 애정사, 슬픔, 어려움, 자식, 아랫사람, 부하 이것이 문제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쿠팡인가 무슨 파인가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됐대요. 뭐라 그러죠? 그 개인사 문제, 비밀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 오는 순간부터 뭐냐, 비밀사, 애정사, 슬픔, 어려움, 자식, 아랫사람, 이런 문제가 뭐야?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이 부하가 이 서민을, 여기서 이제 만약에 서민, 아랫사람 또는 여자, 그럼 이번에 쿠팡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해 문제니까, 서민이 좀 부자보다도 좀 부족한 사람들이 또는 여자가 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쿠팡의 사건 같은 경우도 남자보다 누가 여자한테 조금 불리한 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6이 문제입니다. 일 다음에 이제 6이 문제입니다. 6은 뭐냐면 6대 6 대충을 맞습니다. 6대 6 대충. 6대 6 대충입니다. 이제 제가 6인데 이제 무슨 달이죠? 정의 달 11월 달은 제가 이제 신금이다 보니까 뭐라 그랬죠? 제가 이제 편관이 뜨면서 식상관이 동해가지고 고통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좀 고생이 많이 했죠. 그러나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제 도움 내지는 어떤 뭐라 그래, 덕에 따라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제 2탄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 이제 12월 달은 6대 6 대충 맞습니다. 6이 문제니까 회사가, 국가가, 조직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또 6대 6 대충인데, 이 6대 6 대충은 뭐냐, 반복이다, 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같은 어떤 이런 사건사가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뭐 편애하거나 비평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숫자상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한번 터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건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미리 뭐라 그러나요, 예방을 해라, 방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6이 회사가, 국가가, 조직이 문제다, 또 반복이다, 또 일어날 수 있다, 기업도, 국가도, 사장도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을 배우신 분들, 저하고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국가가, 조직이 문제다, 이 문제는 6대 6 대충이기 때문에 반복이고 또 일어날 수 있고, 기업도, 국가도, 사장도 머리가 아프다, 특히 구성수가 6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수화 문제이기 때문에 두통, 하체, 혈압, 비뇨기, 이기통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참아야 되냐? 국가가, 사장이, 기업이 인내해야 된다, 남자가 참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오후 제가 산에 갔다 와서 또 후배가 또 지인이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형님 이제 다 내가 뭐 힘들다고 하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쉬세요. 쉬면 어떻게 쉬면 쉬면 어떡하냐 내가 그랬어요. 또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뭐라 그러니, 인정해주는, 그 지금 나이에 뭐 누구 좋아합니까? 아니면 뭐 누가 인정해줍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인정하기 위해서 아니야. 내가 뭐 그냥 속된 말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가장 편한 방법은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뭐 그냥 흘러가는 거 보고 맘 맞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뭐 저하고 다니든 산에나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자꾸 산에 다니라고 하더라.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산에 다녔잖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저녁 먹고 보냈죠.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자꾸 이제 주변이 그런 얘기를 와서 하네요. 뭐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갈등이 오긴 합니다. 자, 힘든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명성별 구성수 66대칭입니다. 그러면 질병사 이제 구성수 6은 질병사, 애정사, 비밀사, 혈압 조심해라, 망신사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누구요? 구성수 6. 구성수 6은 누구냐면 진술, 충미띠입니다. 진술, 충미띠들은 뭐냐? 질병사, 애정사, 비밀사, 혈압 조심해라, 망신사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 구성수 1이라는데 구성수 1은 좌우명이띠인데 이분들도 조심하셔야 되죠. 그다음 구성수 5 인신사이띠입니다. 이분들 조심해야 돼. 구성수 3 진술충미띠입니다. 구성수 2 인신사이띠입니다. 이분들 조심해야 돼. 그러고 보니까 진술충미하고 좌우명하고 인신사이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구성수 5는 어디가 있냐면 이제 이궁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 문제, 소송 문제, 상속 문제 이런 문제로 골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또는 아랫사람 문제, 부하 문제, 망신살이라 그러네. 이런 거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구성수 3은 망신, 건강, 직장 변화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구성수 2는 직장 애정사, 구설수 온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질병사 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 뭘까라고 했을 때 해산물 조심해야 돼. 1위 문제니까 해산물 조심하십시오. 찬 것, 날 것, 어린 것, 어패류 조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12월은 뭐냐? 사람 조심하자. 아랫사람 조심해라.